자, 안녕하세요.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 구독자 여러분. 오답노트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요. 굉장히 아쉽네요. 제가 기획한 컨텐츠인데 수험생들이 워낙 실수 같은 걸 통해서 세법을 많이 틀린다. 선생님 실수 안 하는 법 어디 있나요? 뭐 이런 요청이 많이 와서 아예 이런 컨텐츠를 좀 기획해보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컨텐츠가 많이 쌓여가지고 이제 오답노트에 대한 컨텐츠는 오늘부로 이제 마지막 또 촬영이고요. 오늘은 이제 오답노트 마지막 시간이니 굉장히 좀 눈물을 훔치면서 마지막 또 이제 오답노트를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올해 있었던 세무사 법인세 계산 문제를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자료부터 보시죠. 그래서 64번에 있는 법인세 계산 문제인데요. 문제 자료를 보시면 우리 영리내국법인 A라는 지금 회사가 지금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는 우리 외국 납부 세액공제인데, 혹시 저희 GS 과정을 직접 풀어보신 수험생분은 굉장히 거의 똑같이 나왔다 이런 평가가 이루어진 또 문제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좀 두시고 있고, 지금 30%의 보유, 우리 자회사 25% 이상 요건 기억나시죠? 자원개발 사업은 5%, 그 외 25%. 22년 초부터 6개월 이상 굉장히 오랫동안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지금 외국 납부세액공제를 이분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제 세액공제액을 구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비로부터 외국법인세 20만 원의 원천세를 직접 납부했기 때문에 이 20만 원은 직접 내고 납부세액이고요. 그래서 180만 원은 수령했는데 이렇게 한 회계 처리를 간단하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20만 원의 직접 외고 납부세액도 있지만 우리 자회사가 지점으로 진출하냐 자회사로 진출하냐 진출 형태에 따라서 세금의 어떤 차이점을 가져오는 것이 좀 형평에 부합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자회사는 이제 간접적으로 외국 납부한 세액을 이제 모회사님께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마련해줬죠.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글로벌 최저한세라고 하면서 미래에 한 2024년 5년도에 대대적인 또 개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이게 출제될 확률이 또 높고요. 22기의 자회사의 소득은 500만 원, 또 자회사의 세금이 100만 원이에요. 그럼 이제 400만 원을 세금을 떼고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이 되었는데, 그중 200만 원을 이제 배당을 했기 때문에 50%의 어떤 이제 금액을 간접외고 납부세액으로 측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00만 원에 50%, 50만 원의 간접외고 납부세액을 우선 정확한 세액공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해설을 보시겠지만 입금으로 간주시켜야 돼요. 입금. 그 논리가 마치 그로스업에 따른 배당세 공제라고 해서 이 세금을 떼기 전 상태로 복귀시킨다라는 입금으로 간주를 해서 이 50만 원 입금으로 간주시키고 있죠. 근데 이제 직접 외고 납부세 같은 경우에는 비용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조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50만 원 입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다시 이렇게 구성을 한 뒤 이제 세율을 부과하고 산출세액에서 외국 납부세 공제를 적용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은 실수를 해요. 그래서 우리 한도라는 게 존재하면서 외국에서 낸 세금과 또 우리나라에서의 세율 같은 게 차이가 나니 외국의 세금을 전부 공제해 주기에는 우리나라에서 냈어야 할 세금까지도 전부 공제가 돼버리는 그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도라는 걸 두고 있죠. 그래서 한도가 우리 법령을 보시겠지만 산출세액에서 이제 총 과세표준분의 국외원천 소득, 국외원천 과세표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국외원천 과세표준이 우리 문제에 보시면 얼핏 200만 원처럼 느껴지는데, 우리 간접외고 납부세액의 입금 간주액도 해외 소득에 덧붙여진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더해서 250만 원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 분자에 있는 금액. 그래서 1505000 곱하기 200만 원이 아닌 250만 원 분의 1억 5,050만 원. 그 분자 금액의 간접 외고 납부세액을 누락하는 실수를 가장 많이 범하고요. 그때 답이 3번이라는 오답이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직접 외고 납부세 20만 원과 이제 간접 외고 납부세액을 공제해 주되 한도. 보통 시험 열의 9문제는 한도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그 한도를 잘 구해야 되는데 국외 원천 과세표준이란 간접 외고 납부세액의 개념이 포함된 금액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4번을 잘 찾으시고요. 넘어가서 이번 65번도 한번 가볼게요.
우리 업무용 승용차라는 주제가 또 시험에서 이제 종종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들의 자동차들이 임직원분들의 좀 개인적 용도로 타고 다니는 것도 있는데 그거를 전부 막 공제받고 거기에 있는 막 기름값, 통행료, 자동차 보험료 이런 것들을 다 전부 공제받으니 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업무용 승용차 소급일산율 특례 이런 걸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좀 굉장히 어려웠던 게 이 A라는 회사가 제조업을 영위하는데 이제 송급일산이백을 좀 물어봤고요. 보험에 일단 가입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종사하지 않는 임직원분들의 가족분들이 이제 타고 다니는 걸 기본적으로 막았고요. 운행 기록을 작성해서 업무에 타고 다닌 비율만큼만 송금 인정되게끔 시스템 짰는데 참고로 상시 근로자 수라는 게 주어진 게 우리 좀 5인 미만의 사업장, 임대업을 좀 주업으로 하는 사업장은 자칫 이제 한도가 좀 축소가 돼서 더욱더 이제 강력한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인은 아니다라는 이제 한 방의 단어가 10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다. 그러면서 리스를 했어요. 굉장히 까다롭게 리스를 해가지고 이제 운용 리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 감가상각 자산이 아닌 상태에서 고액의 리스료를 전부 송금 인정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몇 가지 규제를 두고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업무에 사용된 금액까지만 송금 인정이 돼요. 그래서 리스료 3천만 원과 아래쪽 기타 유지비 300만 원을 더한 3,300만 원을 아래쪽에 이분이 운행 기록 일지를 작성하셨죠. 그래서 2만 킬로를 달리셨는데 지금 15,000킬로가 이제 다 업무 사용 비율로 확인이 돼요. 이게 사실 실무적으로는 사실 운행 기록을 또 다 확인을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100%로 좀 기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문제는 그래도 이론을 좀 바탕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2만 분의 15,000km가 75%예요. 그래서 75%는 순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25%는 개인적 용도로 타고 다니는 거 아니냐, 업무와 좀 관련 없는 자동차 비용이다 라고 하면서 부인이 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825만 원. 근데 이제 요게 까다로워요. 리스는 내가 감가를 안 하니까 고액의 리스료가 또 전부 인정받기에는 우리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한 회사의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까지만 인정되는 그 규정과의 형평이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라는 걸 찾으셔야 되는데 그 규정이 또 렌트냐 운용 리스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운용 리스일 때는요, 리스료라는 3천만 원 금액에 보험료 또 자동차세 수선 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 3천만 원에 자동차 보험료 300, 그다음에 자동차세 200, 수선유지비 175만 원을 모두 차감하셔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라는 그 워딩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만약 또 수선유지비가 확인이 안 된다, 우리 관련 법령 밑에 이제 띄워드리는데 그때는 다시 리스료에 보험료,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 정도를 수선유지비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게 다음 시험 또는 2차 시험 이런 데서는 그 7%의 추정치까지도 물어볼 수가 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을 감가상각을 봐서 거기에 다시 75% 이거를 많이 누락하시더라고요. 워낙 감가상각비 상당히 구하는 게 까다롭기 때문에 업무 사용 비율 75%를 곱하는 그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 2차생도. 곱한 뒤 800만 원까지만 이제 올해 송금 처리할 수 있고 800만 원 넘은 부분은 참고로 내년도 2월이 돼서 다시 800만 원 내에서 송금 인정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서는 물어보진 않았지만 우리 소득 처분도 특히 주관식 시험에서 잘 물어보는데요. 우리 리스 내가 지금 감가상각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보 이런 금액을 하지 않고 기타 사유출 하셔야 돼요. 참고로 이번에 업무 사용금의 미사용 금액은 상여로 개인적인 사용의 부분에 대해서 상여라는 소득 처분을 하지만 한 번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무조건 기타 사유출이에요. 또 유보라고 하시면 안 되고 기타 사회 유출로 800만 원 한도 초과액을 정확한 소득 처분까지 하셔야지만 정답 처리가 될 거예요. 자, 우리 법인세법 계산 문제가 굉장히 또 어렵기 때문에 법인세법 자체는 일단은 기본 과정의 이론을 많이 숙지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내용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특히 뭐 지하철, 버스 같은 출퇴근 시간에 활용하시면 한 번이라도 더 머릿속에 남고 내가 실수 많이 하면 다른 사람도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나는 이제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런 컨텐츠의 목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이제 오답노트를 사랑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새로운 콘텐츠로 만나 뵐게요. 감사해요.